안녕하세요. 공학연 이경자입니다. 우리 역사교육이 잘못되어서 진짜 거민교과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바라던 국정역사교과서가 다 완성이 됐음에도 무참히 무너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정말 망연자실하고 실망하면서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진짜 귀한 분이 저희에게 제보를 하셔서 이번 그 수능 역사 문제가 잘못된 거민정 교과서에서 출제가 돼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한번 만나 뵙고 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 교육 그리고 지금 잘못된 교과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교수님을 우리 공학연의 이 맘TV의 역사 칼럼 같은 걸 하나 코너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역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오늘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김병현 박사님이신데요. 현재 동국대학교 역사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계시고 지금 조선일보 조선팝의 역사 칼럼을 40회 이상 연재하고 계시는 김병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귀한 분이세요. 우리가 거의 손 놓고 있을 때 우리에게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발생한 문제를 비롯해서 이렇게 역사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오늘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는데요. 굉장히 무거우셨겠어요. 네, 가방에 메고 왔는데 네. 다 갖고 하다가 네. 교학사는 빠졌습니다. 교학사가 예. 이게 채택이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학사는 안 갖고 예. 대신 이제 국정을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8종인가요? 8종이죠. 네. 8종인데 교과서는 채택이 안 됐으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7종이죠. 예. 교과서는 제로고 네. 그리고 국정 이제 사망 선고 당했고. 예. 이건 뭐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또 교과서를 그 2014년도 봄부터 철저하게 다 읽었습니다. 이거를 다. 책이 나달나달해요. 예, 막 예, 여기 예, 이거 좀 예, 보세요. 예, 막 예, 여기에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오겹하신 분이 계시다니. 그러니까 전부 다 교과서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부 정리해가면서 봤더니 네. 국정교과서를 폐기한다? 이거부터 폐기해야 됩니다. 아, 역시 국정교과서를 그렇군요. 폐기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도 교과서가 잘 됐다면 뭐 문제가 없던 게 괜찮은데 아주 중구난방에다가 생각나는 데는 쓰다가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출판사마다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이 고쳐졌죠. 네. 많이 고쳐져 대표적으로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논쟁하면 그냥 씁니다. 네. 그래서 예성 논쟁이 아니고 예성이다. 그래서 다 고쳤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고친 것도 엄청 많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8종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사람이 지칩니다. 그러시죠. 똑같은 내용 갖고 8군데를 문제 제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어떤 데는 내용인데 어떤 반사에는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것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사편위원회에 있는 자료를 문제 없습니다.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예. 맥이 쫙 빠지니까. 예.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올 3월 달부터 이제 칼럼 연대사 고정 시대부터 계속 썼는데 지금 48회가 나갔는데 그 중앙연구원의 그 민중문화대 거기 예. 한 달쯤 지나면 이제 고치더라고요. 그 고친 게 큰 역할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데 이 교과서가 다 그렇게 형편없다 그러는데 예. 우리도 이미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라 해서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었고 예. 뭐 우리의 100%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비교적 잘 만들어졌잖아요. 아주 옳은 지필진이 균형 예. 있게 구성이 됐었고 나름대로 썼는데 그럼 이 교과서 그 지필진들의 수준은 어떻게 되고 선생님 파악하신 게 대충 하셨겠네요. 그런 설명 좀 그렇죠. 해주시죠. 예, 이제 지필리는 기본적으로 국정역사교과서는 그 20명입니다. 고등학교 거는 21명, 20명인데 네. 거기다 이제 전문가
그렇죠. 예. 물론 군사 전문가도 있고 한데 그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전쟁사라든가 이런 건 그렇죠. 또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 8종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지필진에 대한 그 인력 풀이라 그러죠. 네. 이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예. 그러면은 많은 데는 이제 10명, 적은 데는 여기 마침 이 메뉴 있네. 예. 리베리 스쿨 같은 경우는 5명입니다. 네. 5명인데 이 지필진의 구성이 그 어떻게 구성은 되냐면은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교사 3명. 네. 이건 저겠네요. 전교조 역사.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1명. 중학교 하나. 네. 그다음에 이 교수 출판사의 사장님 1분. 영어과 교수도 출신. 없네요. 영어과 출신. 영어과 출신이 무슨 역사 교과서 써요? 그런데 제5단원 일제강점기 그 부분을 그분이 전담 집필하셨습니다. 네. 글을 읽다 보면요. 어떤 데 막 화가 납니다. 생각나는 대로 써버립니다. 리베르가 그렇군요. 리베르요. 예. 네네. 근데 그러니까 예. 그럼 거의 비슷하겠네요. 거의 여기에 비슷하죠? 국정 역사 교과서는 무려 27명 있으셨는데 예. 정말 4-5명이 그것도 정말 전문가라고 볼 수도 없는 예, 예, 역사 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정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썼다고 보면 되고 진짜 예. 이거 쓰레기 같은 책이네요. 예. 근데 이념적으로 치우친 것도 예. 그거는 자기 주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실력이 부족하니까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글들을 막 예.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책을 썼을까?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칼럼을 이제 기획한 거잖아요, 예, 예. 방송으로. 이럴 때 어떤 계획으로 이 코너를 이끌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이 8종 교과서, 현재 8종인데 지금 7종이죠. 교과서는 네. 이제 빠졌으니까. 예. 7종 교과서를 내년 봄부터 지금 제가 3월 달부터 조선포부에 칼럼 쓰는 제 목적이 뭐냐면은 네. 이걸 가지고는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 망친다. 네. 이거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알려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잘못된 내용. 네, 좋습니다. 우리의 네.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네. 왜 잘 만든 국정교과서를 못 마르게 됐나? 절대로 그걸 반대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논리가 없었는데 이 네. 교과서가 엉터리라는 건 확실한 그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 배우면은 진짜 안 되겠다는 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도 생각했는데 박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칼럼을 48편 쓰신 거를 그러면은 뭐 하루에 한 편을 가지고 이렇게 한두 편을 가지고 중복되는 걸로 해서 한 번에 방송을 해놔요. 되는 네. 그 다 문제입니다. 거기 있는 거는 예. 다 문제인데. 그러니까 문제니까 하나하나 예. 근대사부터 네. 고종시대부터. 그러니까 너무 예를 올라가면요. 예. 어려워요. 좋지만 예. 지금 근데 근대라는 것이 현대도 뭐냐? 지금 문제를 얘네들이 왜곡하고 있는데 근대만 소화하는 것도 저희에게는 조금 뭘 이제 힘들다 생각하는데 고종시대부터니까. 고종부터 올라가면 예. 그거는 너무 우리한테 아니 부담이 왜냐면 되지 않을까요? 고종시대를 간다 하더라도 네. 이것저것 다 다루는 게 아니고 네. 고종시대의 핵심은 예. 강화도 조약이거든요. 예. 조일수호족입니다. 대원군 시대. 대원군이 이제 지났죠. 예. 대원군 그것도 이제 그 후에, 문제가 있는 거. 거기에? 네. 그러니까 대원군 시 1876년이니까 네. 강화도 조약이 왜 문제냐면 이 교과서마다 조일수호조기를 왜곡되게 써놨어요. 그럼 뭐 옛날도 아니네요. 그것도 근현대사의 일종이죠. 아니 근대사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정근대가 아니고. 저는 아주 고종이라고 얼른 생각할 때 옛날로 생각해요. 네, 고종이라는 건 네, 그러면 1863년부터니까. 선생님이 쓰신 예, 칼럼을 기본으로 예, 해가지고 방송을 기획해서 그렇죠. 나가는 걸로. 예.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바로 또 예. 고종시대도 썼는데 그걸 보고 민족문화대백과사에서 막 바꾼 거예요. 네. 바꿨는데 교과서는 안 바뀌었어요. 네. 나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3.2 정식 계획도 제가 이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고 네. 고종시대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사실 교수님이 제보를 하신 내용이 있어서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된 건데 교수님이 이번에 수능 문제가 15번 문항, 한국 15번 문항이 잘못됐다. 정답이 없는데 이번에 4번으로 정답을 했다. 그렇다면 4번을 안 쓴 친구들은 불이익을 보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 수능에 굉장히 민감한 학부모들이 많은 거니까 이 문제를 먼저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게 결국 이게 산미 증산 계획에 관한 거라고 산미 말씀하셨는데 증식 증식 계획. 계획.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15번에 보면 가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옳은 것은
이 건물은 옛 이곡수리조합 사무소로 일제에 의한 수탈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렇게 했죠. 네, 수탈의 여기에 역사. 그림이 나와 있고 예. 여기에 문제가 있고 예. 수탈의 역사를 예. 보여준다고 돼 있다고 제2차 합니다. 세계대전 이후 일제는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경지 정리와 개간, 벼 품종 개량, 대규모 수리조합 창설 등을 추진하는 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가가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 그 안에 예, 고구려 산미 증식. 증식 계획인데 네. 이것이 이곡수리조합 이곡수리조합도 이 수탈 정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해서 산미 증식 계획 수탈 정책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네. 그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것은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조선에서 그때 우리는 뭐 땅을 어떻게 한다, 농산물을 좀 더 수확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도 없는데 네. 일본이 이거 핵심은 그러면 이게 수탈이라고 말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지금 있죠. 생각하시는 예. 거죠? 네. 수탈이라는 것은 빼앗아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일본이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조선에서 생산된 쌀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럼 뺏어간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면 뺏어갈 수가 없죠. 예. 왜 자기 건데? 예. 근데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뺏어갔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거는 정말로 받아들이고 잘못. 있는데 그게 예. 잘못됐다는 그건 잘못. 거군요. 이때 수탈은 그 설명을. 수탈은 지주가 소작인에게 착취했다는 건 있습니다. 네, 지주가 소작인에게 삭취, 땅을 가진 수탈. 사람이 예.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뺏어가는 거는 수탈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근데 그 지주가 누구냐? 네. 지주가 조선시대의 지주하고 또 다릅니다. 이때는 자본주의가 막 도입되면서 네. 자본가들입니다. 예. 이 자본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예. 돈을 조선의 땅에 투자해서 소작인에게 땅을 임대해줘서 예.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일제 시대잖아요. 예.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그 지주들의 땅을 일본 예. 사람들이 다 뺏어갔나요? 뺏어가는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아, 그랬어요? 아, 예. 그게 이제 투자입니다. 아, 돈을 주고 사고 그러면은 그 소작 아니 그걸 임대를 지주들은 해주죠. 이미 소작인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딱 간단합니다. 건물을 하나 사서 네. 임대 입주자를 예, 예. 세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 예. 일제 시대에 수탈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안 들렸던 이유가 예. 그냥 식민지 시대니까 우리 땅을 땅 주인도 땅 주인으로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농사짓게 해서 뺏어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교육이 잘못된 조금만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예. 거기에 땅 주인이 있었고 그 농사짓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거기 안에서 뭔가가 관계 정립이 있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그 조선 일본 자본가들이 많았죠 그때. 네. 일본 자본가들이 조선의 땅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해서 그걸 임대를 줘서 그걸 받아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 일본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는 소작인에게 땅을 빌려주고 소작인에게 소작료를 받는데 그 소작료가 혹독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착취라 그러고 수탈이라 그러고 그러면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내고 나머지 가지고 또 미국 시장에 팔아 가지고 그걸 더 가지고 옷도 사 입고 그다음에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부족한 식량도 구입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 상인들 그다음에 자본가인 지주들 이 사람들은 소작인들한테 받고 미국 상인들은 그 소작인들의 쌀을 사가지고 그것도 거래하고 판매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누가 끼어들어서 어디를 누구 걸 빼앗죠? 수탈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일종의 수출이네요. 수출이죠. 교역이죠. 교역이네요. 예, 교역이죠. 그건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건물 임대업자가 있는데 건물주가 있는데 그 세입자인데 건물 빌려주죠. 근데 막 어떤 건물주는 임대료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럼 임대 감당 못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주의 그럼 착취. 그러니까 정말 조선 시대에서 우리가 한일 합의 되면서 진짜 그런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지주라고 해도 그 소유권이 없이 이번에
사업가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그렇죠. 넘어갔다는 예, 얘기네요. 일본 자본가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네. 조선의 자본가한테도 넘어가기도 하고 하고. 일부 돈이 많다 보니까 일본 자본가에게 많이 넘어갔죠. 그러면 그때 지주는 돈이 많았으니까 자기가 예. 자기 땅을 살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주는 돈이 많으니까 네. 또 약한 사람들 그 소장료 제대로 안 내면은 네. 그걸 그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또 고리대가 돼요. 예. 그 다음에 돈 못 갚으면 너 땅 내놔. 빌려줘. 그러면 땅 내는데 헐값으로 또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주와 소작인 그리고 지주와 그 병행선에 누가 있냐면은 미국 상인들이 있어요. 네. 이 상인들이 전부 다 지주, 미국 상인, 미국 시장 이렇게 해서 거기서 거래돼 가지고 일본으로 갑니다. 네. 일본으로 가면 조선의 쌀이 일본에 가면은 오면은 일본 쌀값을 또 위협을 해요. 예. 일본에도 미국 상인 있고 일본에도 농민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쌀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가면 일본의 쌀값이 떨어지죠. 폭락을 하겠네요. 예, 그래서 네. 1920년대, 30년대 동아일보 이런 신문을 보면요. 네. 신문에는 네. 계속 조선의 쌀을 못 들어오게 해라고 막 나옵니다. 일본에서. 그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는 그러면 수탈이라면 그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수탈 안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말이 맞는 거네요. 아니 그러면은 수탈이면은 일본에서 왜 못 들어오게 합니까? 그러네요. 미국 통제법을 왜 만듭니까? 이 미국 통제법이 신미국 통제법 1933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미 증식 계획이 중단된 거예요. 일본에 있는 농민들하고 상인들이 네. 조선 쌀 좀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 산미 증식 계획이 중단이 됐었어요. 예, 1934년에 중단이 된 거죠. 그 이후로 안 했어요. 그 뒤로 이제 정미 계획이 돼요. 정미 계획 또 다른 또 그거는 우리나라에서요, 일본에서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그거는 이제 태평양 전쟁과 겹쳐지니까 네. 거기 말이 일부 가능해요. 그때는 그 공출도 막 하고 하니까. 문제는 몇 년에 이거는 거죠? 이거는 삼미 증식 계획은 1920년부터 34년까지니까. 이 문제가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는 네. 수탈이 들어가면 절대. 네. 예. 왜? 그래서 그러면 수탈이라고 썼다면 네.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빼앗았는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제시 못하면 이건 그럼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까 선생님이 사투리가 좀 심하셔가지고 아하. 안 들려서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잘못된 걸 그때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여기 사진이 지금 여기가 있는데요. 이 건물은 옛 이곡 네. 수리조합 사무소로 네. 일제에 의한 수탈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는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경지 정리와 개간, 벼품종 개량, 대규모 수리조합 창설 등을 추진하는 무엇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곡수립조합도 이 수탈 정책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가로 있던 그 가 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옳은 것은 이게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1, 2, 3, 4, 5 중에서 4번을 정답으로 했대요. 근데 4번이 한국인의 식사정 악화로 다량의 만주산 잡곡이 수입되었다라는 게 정답인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능이 끝나고 제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답 발표할 때 신청을 하셨는지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안 맞으니까 수탈도 틀렸고 근데 정답도 틀렸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좀 생각해서 자꾸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하고 이렇게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이상 없음이라고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갑자기 막 그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그 이의 신청 기간 끝나고 정답 발표 끝나고 그때부터 6차례에 걸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의 신청은 답변을 안 합니다. 근데 국민신문고에는 반드시 답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했죠. 수탈이 아니다. 증거대라. 그다음에 4번 답이 될 수 없다. 왜? 한국인이 식량 사정 악화. 일본으로 우리가 쌀을 수출해서 국내 소비량이 적은 게 한국인이 식량 악화 사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도 해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 매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식량 악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식량학과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수출량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진짜 1인당 쌀 소비량이 준다고 해서 식량학과는 아니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은 이때 쌀 소비량이 줄었다 해서 네. 대부분 80% 농민들은 잡곡을 먹고 예. 그런 세상이었고 네. 그다음에 쌀을 수출하면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돈을 받죠. 그거 갖고 그거 잡곡 가지고 사 먹으면 되죠. 예. 이때 식량 악화가 아니고 식생활 그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죠. 왜? 예. 농민들이 농가 소득이 없으니까. 예. 이유는 그 농민들이 쌀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지 쌀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게 아니죠. 네. 우리나라 그 생산되는 쌀 갖고 우리나라 다 먹어도 모자랐어요 그때. 근데 일본으로 팔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거라도 팔아야 돈이 돈을 들어와서 예. 그나마 잡고기라도 예. 사서 먹을 수가 있었다. 아. 근데 만약에 일본에 쌀을 안 팔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 쌀이 모이잖아요. 예. 국내 쌀값 폭락입니다. 농민들 죽습니다. 왜요? 쌀 게 없는데 왜 폭락돼요? 예? 왜 그 쌀이 우리 나라 국민들을 다 먹일 양도 안 되는데 왜 폭락해요? 농민들은 살 돈이 사서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거 못 사 먹습니다. 네, 그거 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폭락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 20% 정도는 쌀을 먹거든요. 네. 쌀층이. 예. 그 사람들이 먹고 남는 거는 전부 이제 헐값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수능 문제로 보면은 뭐 선생님은 요걸 이렇게 하나를 딱 이렇게 파시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의도도 꼭 이거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일본을 바라보는 또 우리나라 이 문제에 교과서를 쓴 선생님들이나 또 이 수능 문제를 출제한 분들의 시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정서가 반일 정서를 조장하고 있잖아요. 네. 일본에 대한 거부반. 일본은 우리를 수탈한 나라다. 일본은 우리를 지금도 막 우리 경제에 막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머리에 완전히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예, 문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서는 대한민국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보도 막 되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는 데는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과서가 반일 감정을 계속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조일 수호조기를 제가 다뤄야 하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조일 수호조약. 예, 강화도 조약. 네, 네. 거기부터 모든 이 잘못된 교육을 이 책에 실어서 가르쳐 옵니다. 산미 정식 계획도요. 그렇죠. 네. 있는 그대로 1920년대, 30년대에 있는 보도 자료, 기사 네. 있는 그대로만 가르쳐줘도 네. 이렇게 일본이 수탈해 갔다고 심지어 역사학자들조차 수탈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예. 이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교과서에. 우리가 예. 이 뭐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것이 그걸 다 잊을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반일 감정을 가지고 그게 거의 지금 100년 전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역사적인 감정을 지금까지 예. 가져가고 이 세상이 국제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적응 못하는 우리 미래 세대를 기르는 건 진짜 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게 왜 수탈이 아닌지. 갑자기 요즘 친중으로 막 가고 예. 반일 감정을 막 돋우고 반일- 좀 이상하긴 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이 교과서만 제대로 써서도 일본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제대로만 가르쳤어도 예, 예. 계속 이게 답습되어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자들이요. 네. 자료를 안 보고 예. 남의 논문만 그대로 답습합니다. 1차 자료를 보고 네. 아 이게 문제 있구나 하고 해야 되는데 예. 1차 자료를 안 보고 계속 남의 논문만 예. 선배들. 예.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예. 노년 동안 미무역, 쌀무역, 그 도표라고 고표, 무역고, 무역량. 예. 그러면 1919년 10년부터 33년까지의 네. 쌀 그 무역한 수출량, 아. 그다음에 금액, 예, 다 수입한 나와 있어요. 양, 그런 게요. 수입한 금액 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성 곡물가 시장, 네. 곡물가에 보면 쌀 등급별로. 네. 그다음에 여기 인천 기미시장, 기미시장이 바로 쌀 투기장입니다. 네. 여기서 투기된 게 일본으로 갑니다. 이 기미시장 여기는 인천 기미만 있는데 이 동아일보는 고베 기미, 오사카 기미, 도쿄 기미 쌀 시세가 여기 동아일보 계속 보도됐습니다. 주식 시세하고 똑같이. 아.
그 당시에는 쌀이 완전히 주식 같은 거였는가? 주식하고 투기 상품. 아 그때도 주식이 있었고. 주식도 투기 있고 상품. 아. 예, 쌀이 대표적인 투기 상품입니다. 쌀과 주식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돈 있는 그 이제 부잣집 아들이 여기에 뛰어들었다가 요즘 주식 잘못 투자했다 폐가 망신하고 툭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수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들어 있는데 네. 어디서 누가 수탈이라는 말은 그 맞지가 않네요. 어떻게 뺏어갑니까? 네. 누구 거를 뺏어가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수탈을 당할 것이다. 식민지 시대에는 우리 모든 거를 뺏겼지 않냐. 근데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도 철도를 놔줘서 아직도 이용하고 있잖아요. 뭐 경의선, 뭐 경원선 다 이렇게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통해 그거를 우리가 이익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걔들이 우리의 뭐 광물 자원이라든가 예, 이런 예. 쌀이라든 거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철도를 놨다라고 완전 계속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걸 이용하면서도 사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이죠. 아 이야기 좀 그러니까 그것도 자주 들여다보면 좀 다른 게 예. 대표적으로 또 쌀 이야기가 예. 쌀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네. 군산에 쌀 창고를 지어놨다. 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아, 왜? 그래요? 일본에 쌀이 계속 들어오는 그 되는 이유가 조선에서는 그 쌀을 생산하고 농민들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팔고 뭘 당장 빚 돈을 갚아야죠. 받아야죠. 네. 당장 돈이 급합니다. 네. 돈이 급하지 않으면 창고에 넣어놨다가 네. 필요할 때 조금씩 팔면은 네. 이익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네. 갑자기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잠깐만. 이제 네. 갑자기 팔아버리니까 일본에서는 네. 추수하고 나서 3, 4개월 동안 조선쌀 한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쪽이 그래, 큰 조선에서는 나라잖아요. 한목이 파니까 되지? 사버린 거예요. 헐값에 사버리는 거예요. 오, 많이 들어오면 가격이 낮아요. 아니, 예? 우리가 이게 많이 조선에서 파니까. 네, 조선에서 많이 조선에서 파니까. 농민들이 네, 당장 급하니까 팔잖아요. 팔잖아요. 그럼 미국 상인들은 싸게 사죠. 싸게 사죠. 예, 그러면 미국 상인들은 창고가 없어요. 예, 예, 그러면 또 일본으로 바로 또 보내야 돼.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예. 조선의 쌀 천천히 들어와라. 순차적으로 보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에 창고가 필요하다. 창고 지어라. 그래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미국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네요. 역사라는 게 예. 쓰는 것에 따라서 예. 완전히 현실이 왜곡될 수도 있는 거네요, 진짜. 이거는 외국 네. 수준, 이거는 뭐, 네. 그러니까 미국 창고를 계속, 그래서 미국 창고 도표까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다 미국 창고였던 거예요? 예, 미국 창고를, 예. 그래서 뭐, 쌀수철, 뭐, 수탈, 군산에 뭐 쌀수탈해서 야적으로 되는 쌀 있죠? 네. 창고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른 일본으로 보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 개입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본과 우리 뭐 조선 내지는 뭐 대한제국 하고 이렇게 직접 거래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우리 거를 일본이 뺏어간 줄 알았지 거기에 미국 상인이 끼어들고 미국의 창고가 들어서 그 가격을 조정하고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그게 못한 창고예요. 역사에서 그때는 배워본 적이 없는 예, 얘기인데 창고는요 그때 이슈였어요. 일본에서는. 자 그렇다면 창고를 지어주면 네. 미국 상인들이 거기 창고에 미국을 보관을 해놓으면 미국 상인들이 또 돈이 없잖아요. 가둬져 버리니까. 예. 그래서 저리 융자해줘라. 미국 상인들인데 저리 융자해줘라. 누가요? 예? 일본이? 일본에서 예. 그 은행 일본 은행에서 예. 미국 업자들한테 미국 업자들이 저리 저리로- 융자해도록 하라. 네. 그걸 왜 무조건 명령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요즘도 금융 정책 쓰듯이. 왜 그러면 일본에도 자본가가 있었을 거고 일본이 사실은 뭐 우리를 갖다 식민지로 말씀하니까 일본이 직접 우리 거를 사가지고 갈 텐데 왜 거기에 미군이 개입하게 했죠? 미군 아니고 미국 상인. 그래 미국 아이 선생님 모든 게 미국 상인에게. 잘못됐어요. 미국 상인. 예, 제가 발음 좀 아까부터 알았어요. 미국 상인. 진작에 그 교정을 예, 해주셨어요. 아니,
이제 미국 상인, 미국 상인이 아니고. 난 아까부터 미국이라고 왜 그래서 입장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못 알아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미국 상인들이 예. 그게 대부분이 한국 미국 상인일 수도 있고 미국의 아니 예, 일본의 일본, 미국 예. 상인일 수도 있었다. 근데 그러니까 일본의- 미국 상인들이 지은 거다. 미국 상인들에게 미국 상인이 지은 아. 그 상업용 창고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 일본 정부에서 지은 창고도 있고. 그러면 일본 정부겠죠? 예. 저 그래서 정부도 있고. 보관해놨다. 좀 천천히 보내라. 가격 관리를 예. 해가면서 그런 통제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네. 막 인허가제도 막 실시하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미국 통제법까지 가버린 거예요. 미국 통제법 예. 나중에 이건 미국 통제법은 조선의 것은 무조건 허가 없이는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관세까지 높여갖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대충 제국 마무리를 명예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근데 이거 하나만 30분.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이야기가 이게 세상에 굉장히 깁니다. 미국으로 들어가지고 미국에. 이상하게 지금 네. 풀어가겠네요. 자. 예. 조선의 백미는 아무리 풍작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외국으로 수출케 하기는 극히 어렵고 네. 다만 200~300만 섬씩이라도 수출될 여지가 있는 곳은 오직 일본뿐이니 예. 이게 1924년 10월 6일 사서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일본도 근래에는 산미 증식의 정책을 취하여 점차로 자급자족의 계획을 실현하려 하니 일본을 유일의 시장으로 하는 조선미의 수출도 그 장래가 대단히 위태하게 보인다. 여기 수출이라고 딱 써 있네요. 예. 이 당시 기록만 보면요. 예. 수탈이라는 소리 할 수 없습니다. 백미 하나를 의지하여 가지고 먹고 입고 쓰며 활동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우리의 생애비 10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설의 결론은 뭐냐면은 소득원을 다른 걸로 좀 바꾸자. 쌀 하나에다만 집중하지 거기서 말고 뭐, 예. 다양하게 예. 수입원을 만들자 뭐 이런 예, 얘기네요. 농가 소득원을 다른 걸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살다가는 일본이 수입 안 하면 우리 큰일 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직접 계속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통제법 탁 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 통제법. 조선 그래서 조선미는 조선쌀은 조선미는 조선에서 소비해라. 조선에서 소비해라. 그러니까 예. 더 이상 일본으로 수출하지 말아라. 우리 수입 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선에 쌀값 떨어져서 안 된다라고 말. 그러면 수탈하고는 정반대. 그러니까 수탈이 말이 될 수가 없는 되는 거죠. 거네요. 어림도 없죠. 그럼 우리 역사 교육이 얼마나 엉터리였던 완전히 거예요? 그럼 개판이- 여기에는 이건 쌀에 관한 문제이기만 하지 다른 것도 왜곡되고 맞죠.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와 진짜. 자, 여기 보세요. 역사 조선미는-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조선미는 조선에서 소비하라. 그러면 이 역사를 쓴 역사 교과서 저자들이 예. 이런 문헌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이 이거 쓴 거네요? 예. 그냥 어디서 수탈이다. 머릿속에 가뜩이나 일본을 미워하고 싶은데 예. 얼씨구나 잘 됐다 하는 생각으로 쓴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과서에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똑같은 걸 배우게 되니까 역사가 그 사람들 가진 역사 우리 아이들이 이해보다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본에 배울 점은 배우고 네. 만약 억울해서 다시는 우리가 일본에 뺏기지 않으려 우리나라를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을 미워한다고 우리가 강해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관계 저는 이걸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한일 관계에 네. 있어서 네. 우리부터 역사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일본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하면 일본 사람들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런 황당한 문제를 내 가지고 일본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게. 제가 뭐 친일파도 아니고 예. 여기 자료가 다 그렇게 있는데 네. 여기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조선민은 조선에서 소비하라 그러면서 조선에서는 지금 생산량이 이거 하나가 아주 모든 거를 말해주네요. 그럼요. 진짜. 이게 그래서 수탈이 33년 아니라 수출이라는 거를 말해주는데 제발 너희들 거는 너희들이 네. 먹어라. 너희들 다 먹어도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느냐 언젠가 이거죠. 제가 TV 토론에서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우리 교학사 교과서를 쓰신 네, 권희영 교수님. 권희영 교수님이 나와서 진짜 그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수탈이 아니다 수출이다. 네. 그런 말씀하는 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얼핏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모든 교과서에는 그런 말을 하나도 안 써 있다는 없습니다. 거니까 네. 이건 참 비극이고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던 거군요. 근데 교과서에도 수출이라고 써놓은 교과서들이 여럿이에요. 교과서에. 그거만 이제 있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왜 문제는 이렇게 내요? 그러면 이 문제 출제자들이
교과서 여러 권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네요. 예? 자, 요 칸이 있죠. 네. 요 비의 왼쪽 게 수탈입니다. 수탈, 여기는 수출. 수출입니다. 구분해 놓으셨네요. 이쪽은 전부 수출이요. 네. 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교과서마다 여기 교학사, 금성, 예, 동화 쫙 있고 예. 여기에 수출이라고 써 있는 데들은 동화에 이게 리베리 스쿨인데 네. 리베리 스쿨에는 어떻게 써놨냐면은 식민지 경제 수탈 정책, 네. 그다음에 그 삼위 정책계획으로 경제 수탈을 계속해 나갔다. 일제는 부족한 쌀을 우리나라에서 약탈하기 위해 이런 여기 또 식으로. 아주 약탈로 써놨네요. 근데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 옆에 보면 우리는 다 약탈이나 수탈이나 똑같이 생각하니까요. 우리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는 거예요. 예. 근데 다음에 뭐라고 써놨냐면 같은 책인데요. 예. 어. 삼미 이 리베리 스쿨이에요. 요 네. 뒤에 가면은 네, 일본. 삼미 정식 계획은 네. 1930년대 들어 일본의 쌀값이 하락하자 일본 지주들이 우리나라 쌀의 수입을 반대하여 1934년에 중단되었다 이렇게 쓰는 여기는 거예요. 수입이라고 돼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인 거죠. 이렇게 쓰는 그렇죠. 거예요. 한교 교과서 안에서도 일관성도 없는 거네요. 일관성도 없고 어느 뜻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같은 교과서 안에 이렇게 너무 무책임하네요. 이 책을 쓰는 이 저자들이 이 사람들 이거 고발해야 되겠네요. 이거 무책임한 게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데 왜 책을 써요? 왜? 근데 돈 벌려고 이게요. 쓰는 거네. 이거 다 돈 버는 거라며. 이 사람들 예. 하면 뭐 판권이 50년씩 가고 엄청난 이득을 취한다는데 선생님, 너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오늘 1차 방송은 예, 좀 요 제가 정도로 미국으로 잘못 알아들어서 여러분들을 좀 혼란케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요거를 역사 공부를 저도 박사님을 통해서 해가면서 우리 국민들 내지는 우리 학부모들이 공부를 통해서 좀 이 교과서가 잘못돼서 반드시 우린 다시 올바른 하나의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온 학생들이 다 똑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우리 맘TV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거기에 좀 협조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만나서 감사드리고 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